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이현세 선생님을 제가 지대방에 모셨어요. 네. 선생님이 더 유명하시죠? 아유, 지금은. 별 말씀을요. 네. 제가 오늘 이현세 선생님이 우리 지대방 출연해 주신다라고 했더니 네. 많은 분들께서 외인구단도 얘기하고요. 아마 선생님 만화를 안 보고 자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또래는요.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지대방에 귀한 걸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교수 만화가 이현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천년을 세우다는 무려 600년 가까이 쓰러져 계셨던 그래요. 그 경주 열한곡 마해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부대중의 위대한 결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홍보위원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작가님은 홍보위원을 받아들이시고 지금 어떤 기분이실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일단 우선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고향이 경주니까 경주 이야기고 또 그렇죠. 남산은 어릴 때 어린애들 네. 저희들 놀이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도 경주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마땅히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인연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천년을 세우다의 홍보위원이 되셨을까 그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봤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어떤 인연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서 그 얘기를 먼저 봤죠. 그러셨군요. 부처님이 한 분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5cm의 기적이다. 5cm.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어릴 때 우리가 뛰어놀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등짝을 막 밟고 놀았던 거죠, 우리가. 그때는 바위밖에 없었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엎어져 계셨으니까. 그러다 세월이 가고 풍화작용이 생기니까 이렇게 부처님 얼굴이 나타나서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경주에서 제가 자랐던 게 인연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작지만 불교 이야기라든지 부처님하고의 어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 자체가 우연치가 않구나. 그래서 마침 또 이제 홍보위원을 경주 출신의 문화예술인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그 연락이 왔길래 제가 흔쾌히 제가 마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연이 된 거죠. 한 20년요. 40대는 경주에 오면 기본적으로 남산에 한 번씩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고향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어떤 천년 전 부처님이 이렇게 다시 세상의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지금 세상이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땐 남녀노소가 다 힘든 세상이라서 어떤 부처님의 이런 재연이 적어도 불심이 있는 분들은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는 징조인가?
우리나라가 이 남북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또 모든 곳에 존재하는 남녀노소 또 신념 또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335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일어나셔가지고 부디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깊이 우리 이현세 작가님께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연이 이렇게 쌓였고 네. 또 이현세 작가님을 찾아낸 분도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년을 세우다의 홍보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제일 큰 게 이런 네. 불교 TV 지령에 나와가지고 네. 천년을 세우다 또 네. 열한국 부처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 자체가 네. 가장 제가 크게 맞습니다.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네, 일이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소소하게는 네. 1월 달에 이제 천년을 네. 세우다 네. 그 발족식을 할 때 네. 그때 참가했었고 또 4월인가요? 네. 그때 또 홍보 네. 영상을 띄우고 네. 송 원장님 저 스님하고 네. 또 그 순례가 있으니까 네. 그때도 해야 되고 그렇게 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네. 해서 그럼 뭐 다 복 받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나 국민들이 네.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그렇지요. 제가 네. 지원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죠, 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셨던 그 부처님 생각하면 참 많은 이야기가 생겨날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열한곡 마이부처님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네. 만화 작업이 논의되셨다고요? 네, 어떻습니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사실 이런 일은 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네. 널리 알려주면서 네. 재미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이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논의를 너무 하다 보면 네.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네. 그래서 이제 논의는 하되 네. 결국 결정은 작가가 독선적으로 그렇죠.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작가님의 중심이 네, 중요하죠. 네. 그걸 결정하는 게 제일 네. 어려운데 네. 그 허락을 받아내야죠. 네. 이 스님들이 요구하는 건 다 받대. 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꾸면서 이제 목적이 네.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거를 다른 홍보 목적으로 네. 많이 널리 재미있게 읽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테크닉은 작가에게 권리를 줘야 되죠. 드려야죠. 네. 네. 저는 절대적으로 작가님께 네. 권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상하고 계신 어떤 내용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살짝 맛보기로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네.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죠. 네, 비율을 빼는 게 되니까 안 네, 되고요. 네, 네. 그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천년을 세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라고 해서 네. 나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과거편, 현재편, 네. 미래편 뭐 대충 이렇게 네. 3차원의 얘기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3차원적으로 이렇게 3화로 나누면 네. 우선은 부처님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 네. 상황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초반. 네. 그 다음에 이 마예불 부처님을 세운 네. 어떤 상상의 그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세웠던 신라인들의 그때 어떤 조성하셨던 그 당시 그런 그 수행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또 천년 후니까 천년 후 세상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천년 뒤에. 그래서 어떤 우주 공간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뭐 그런 범우주적인 그런 공간에서 여행을 하는 미래 인류들의 부처님의 세계관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부작 정도를 이렇게 나누면 꽤 재밌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천년이 궁금해지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미래천년은 우리 작가님의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천년을 어떻게 그려내실까 이게 굉장히 아주 흥미로워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벌써부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기대가 되네요. 궁금해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선생님께서는 너무 무겁지도 않게 그리고 또 그러나 가볍지도 않으면서 대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화 작업보다는 어떤 외적인 어려움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신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앞에 약간 말씀드린 것하고 약간 연관은 있는데요. 이게 재미만 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목적이 5cm의 기적, 그 부처님의 기적도 얘기를 하고 미래 천년의 어떤 기도도 담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널리 이걸 읽혀야 되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웹툰의 그 컨텐츠가 워낙 많아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하거든요.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 밑에 묻혀버리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읽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플랫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 광고 효과가 절대적인 브랜드 웹툰으로 가야 되죠. 브랜드 웹툰. 브랜드 웹툰은 반대로 우리가 컨텐츠를 주는 우리가 문고료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우리가 광고료를 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에 제일 앞에 가장 높은 곳에 노출이 되죠.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접근을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다 힘을 모으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계속 상단에서 계속 끝날 때까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 국어로 또 이게 번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뭐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요즘은 컨텐츠가 나가면 바로 그 다음날 한 10개국에 한 5개국 다 번역이 돼서 번역이 돼가지고 170개국에 이렇게 나가게 동시에 서비스 되니까요.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대신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야죠. 재미있어야죠. 우리 스님들께서 좀 이 뭐랄까 사고 방식을 조금만 유연하게 가지신다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뭐 재미있게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 스님들 뵙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신세대 스님들 같으셔가지고. 자, 이제 이 탈종교 시대에 보면은 종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불교 포교도 이제는 웹툰으로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많이 얘기하죠. 하시죠.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네. 젊은 세대들이 네. 너무 바쁘고 네. 너무 재밌는 삶을 살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컨텐츠를 또 소비하고 그러니까 네. 일단 지구력은 없는 편이거든요. 네. 우리 웹툰도 보면 처음에 딱 접근해서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네. 기다리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나가죠. 네. 그러니까는 네. 전체적으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봐도 확실히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 네. 그 불교 쪽도 저는 마찬가지로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종교잖아요. 네. 사실 파고 예. 들어가면. 그래서 불교 종교가 좀 쉬워질 필요가 있겠다. 네. 불교 자체 전체가. 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이렇게 계속 외워도 구원받는 종교처럼 그렇게 쉬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접근이. 네. 그다음에 생활 종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라는 신앙하고 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예. 저녁에 잘 때 같이 자고 예. 또 사찰 음식이라든지 네. 또 우리가 어떤 건강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 또 음악 네. 이런 거하고 다 연계시켜서 웹툰도 한 10초에서 30초짜리 웹툰을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네. 제작을 해가지고 네. 올려주면 예, 자기 전에 한번 불교 교리에 간단한 걸 그렇게 네. 해서 알려주고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 알려주고 그래서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웹툰과 네.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차피 네. 사는데 지금 다들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또 박탈감도 많고 네. 불면증도 많고 예. 공황장애 막 이런 우울증도 맞습니다. 많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막 장황하게 하면 애들이 도망가 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웹툰하고 불교의 그런 치유 능력하고 합쳐지면 네. 효과가 굉장하지 않을까. 아침에 애들이 일어날 때, 그 기상할 때 불교의 네. 그 한 10초짜리 네. 어떤 그런 예. 가르침하고 이렇게 네. 가볍게 접근하면서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채식을 왜 해야 되는지를 네. 사찰 음식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또 예. 짧은 컨텐츠로 접근을 하면 예. 젊은 세대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그렇죠. 있죠. 우리 선생님 앞으로 역할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짧은 거 정말 네. 지금 설득력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뭐 불교 음악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네, 그렇죠. 네, 네. 푹 잘 수 있는 그런 네. 수면하고도 연관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전체적으로 컨텐츠가 다 짧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길면 안 봐요. 네. 우선. 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웹툰으로 그려서 이 불교계의 호평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초월 스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든 배경, 어떻게 이 스님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연히 기적처럼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은평구 구청장님하고 네. 그 진관사가 은평구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개오스님, 네. 또 법회스님, 네. 이 세 분의 작품이에요. 그 세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우리가 초월 스님에 대한 얘기를 웹툰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만해 스님은 그렇게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데 같은 날 입적한 초월 스님은 아무도 모르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카카오 웹툰의 대표한테 이 만화를 하고 싶은데 누가 네. 제일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서 대표가 네. 유현세 선생님이 가장 네. 적합하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적합하죠. 박정서 대표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진관사 얘기, 그다음에 초월 스님 얘기, 네. 그리고
수륙제 얘기, 네. 600년 전통의 수륙제 얘기, 네. 그리고 칠성각에서 나온 네. 초월스님의 그 감춰둔 벽 속의 네. 태극기 얘기, 태극기. 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해야 돼 라고 네. 생각했죠. 그러셨군요. 이건 네. 인연 같은 거야. 이건 해야 돼.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야,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제안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제안을 받아도 별로 뭐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네. 딱 그냥 영감이 오신 거잖아요. 네.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만약 10년 전이나 아니면 또 네. 10년 후 같으면 10년 전에는 그런 영감이 안 와가지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바빠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10년 네. 이후면 이제는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려고 해도요. 이제는 손목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제가 기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네. 직접 제작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초월 연재하시고 네. 또 공을 인정받아서 불자 대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네, 받으실 만하죠. 너무 큰 상인데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종단에서는 큰 상입니다. 네. 네. 또 많은 불자분들이 그 사람 불자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만화하라 그랬다고 그 상을 받는다고? 네. 이건 아니지. 네. 근데 이제 개호선님 말씀도 많이 또 네. 도움이 되고 해서 그 상을 받았는데 꼭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장학금 네. 받은 기분이라 가지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초월스님 일대기를 그릴 때에 하여튼 제가 네.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가지고 공로상이라고 하면 네. 받을 수 있어. 그럼요. 뻔뻔스럽게 네. 받았죠. 근데 그리고 불심으로 보면 네. 감히 받아서는 안 되는 상이었죠. 아닙니다. 그 한 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종단에서는 그렇게 네. 네, 상을 드렸을 거고요. 이 초월을 그리면서 또 웹툰 초월을 그리면서 네. 불교에 성큼 가까워지는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찐 불자로 거듭나셨습니까? 감히 여쭤봅니다. 제가 사실 저는 짝퉁 불자인데요. 근데 집에 할머니 어머니 네. 경주서 쪽 사셨으니까 얼마나 신심이 있으셨겠어요. 그 경주 네. 남산 그 산꼭대기에 있는 저를 네. 매주 할머니가 다 올라갔다 오시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네. 보리살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네. 딱 옆구리에 딱 차시거나 이고 딱 이고 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진짜 불심이 없으면 그럼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죠. 맞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도 못 올라가는 네. 산이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진관사 개호 스님하고 네. 법회 스님의 그 네. 업무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두 분이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세계에 약간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할까요? 이건 네. 인연이야. 이제는 알아야 돼. 네. 보통 저도 이제 약간 건방진 작가군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셨군요. 이런 건방진 작가군들은 그 종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사상이나 네. 철학으로 접근해가지고 네. 굉장히 방황하잖아요. 네.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다 가보고 이런저런 사상 다 받아들이고도 네. 나는 어디인가 뭐 택도 없는 본질적 인본주의 이런데 네. 묻혀가지고 어디를 갈지 모르고 헤매는 네. 거죠. 그러다가 네. 그 두 분 스님 때문에 어쨌든 초월을 하게 네. 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불자 대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까지 안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뭔가가 부처님인가? 이 순간 나를 부르고 있어. 나를 잡아 당겼어.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셨군요. 네. 우리 증관사 회주 개호 스님하고 주지 법회 스님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작가님을 그래도 할머니의 공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 성장을 하셨을 텐데 그 할머니의 공을 또 알게 했고
또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러게요.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참 개호 스님 또 법회 스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 것, 제가 오히려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호 스님께 그 불명도 받으셨다고요? 네. 보덕이라는 불명을 네, 받으셨어요? 이 보덕이라는 불명 딱 받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전 받았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네. 널리 이로움을 퍼뜨려라, 널리 불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이것도 법회 스님, 개호 스님의 명령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작전 잘 짜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글과 그림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뭐 그런 의미가 그 보덕이라는 그렇습니다. 본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보면 뭐 앞으로 이제 명을 받은 것 같은, 그렇죠. 선생님의 그 시간 속에서 충분히 이 웹툰 만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지 않을까. 또 아직은 저에게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직관사 캐릭터 작업 중이시라고요? 어떻게 캐릭터 나왔습니까? 직관사 캐릭터가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주지스님 언명으로 그거를 이렇게 발표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캐릭터는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는데 제일 아끼는 제자하고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셨군요. 그 제자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스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좋은 캐릭터 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아주 좋은 걸로. 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도 작업을 하셨다고요? 많이 했습니다. 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도 했고요. 공항공사에 포티도 그 작업도 하셨고. 제가 그 작업을 했죠. 제 방에도 어떤 경찰관께서 우리 직원하고 인연이 된 경찰관이 그 경찰관 마스코트를 선물해 줘가지고 그 마스코트가 제 이름 딱 달고 딱 제 뒷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귀엽고 든든하죠. 귀엽고 너무 든든하고요. 또 뭐 그런 거 많이 했어. 우리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셨다니까 더 또 친근감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의 핵심 정책 사업 천년을 세우다의 홍보위원이신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ARS 한 통화 또 붓다웨를 통해서 매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BTN 불교 TV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이런 귀한 시간을 꾸준히 품격 있게 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학창시절 앞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경주에서 지내셨다고. 어릴 적부터 불국사가 놀이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경주에 있는 모든 그런 유적이 담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불국사고 뭐 담이 없었고요. 그리고 안압지, 영지못 이런 데가 다 우리 낚시터였고요. 낚시터였고 전부 앞마당, 뒷마당이죠. 뭐 거기 저기 첨성대라든지 이런 데가 다 앞마당이고 불국사 절도 다 그냥 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국사 그 석굴암 계곡에 진짜 가재가 많았었어요. 가재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장난만 치다가 다 풀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우리 놀이터였죠. 그렇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 속에서 그렇게 자란 거죠. 천년고도를 고향으로 두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그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경주 남산 또 경주는 최고의 힐링 스팟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경주 남산 그리고 또 지금의 경주 남산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어떻습니까? 차이 나죠. 네. 지금은 경주 남산은 네. 소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는 신라 천년의 그 폐허 그대로였었어요. 네. 그 남산 자체가요. 네. 뭐 그를 산을 올라가다 보면 매번 올라갈 때마다 부처님들이 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네.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경주 부처님들이 사실은 온전한 부처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머리가 없든지 손발이 팔이 떨어지고 없든지. 다 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경주 남산은 아이들 텐트 장소로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 산행으로. 네. 그래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하늘에는 그 당시는 뭐 공기가 좋으니까 네. 텐트 쳐놓고 밤에 앉아 있으면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요. 네. 뒤에는 저 팔다리 안 계신 부처님들이 뒤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네. 꿈을 꾸기 아주 좋은 산이었죠. 네. 지금은 꿈이라기보다는 좀 네. 관리받고 뭔가 정제돼서 이쪽에 그렇죠. 신라 천년의 역사들이 있어라는 약간 그런 강압적인 네. 느낌의 산이면 옛날에는 꿈을 꾸기에 아주 그냥 자유로운 그렇죠. 산이었죠. 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작가님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아 가셨습니까? 네네. 네. 저는 뭐 꿈이 한 번도 안 바뀌셨어요? 중간에 한 번은 바뀌긴 했죠. 그렇죠. 제가 네. 만화를 처음 만나는 순간 책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만나는 순간 감전돼 버렸죠. 세상에 뭐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한 책이 있지. 네. 그리고 바로 만화 그림 따라 그리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는 나중에 크면 만화 가게 주인이 꿈이었었어요. 만화 시큼 보고 그렸으면 네.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남들처럼 처리되니까 네. 만화 가지고는 안 되겠어. 미대를 가야 되겠어.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대가 좌절됐죠. 네. 미대 좌절되고 나니까 아, 만화가는 나의 숙명이구나. 네. 그리고 만화에 뛰어들고 난 뒤부터는 네. 한 번도 네. 제가 만화가가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러셨군요. 후회는 안 하셨어요? 전혀요. 너무 네. 멋진 한 네. 세월을 네. 즐겼다, 살았다, 네.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하시고 싶은 일이라든지 네. 또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화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장인들보다는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예, 다양한 삶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만화 역동적이었죠. 속에. 네. 우리 때는 또 만화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네. 만화가 제9의 예술을 네. 거쳐서 지금 모든 컨텐츠의 네. 원천 컨텐츠가 될 때까지 한 4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 40년 세월에 제가 거기 딱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삶은 정말 그렇죠. 비바람 속에 최고의 영광도 누리고 네. 굉장히 역동적이었죠. 그렇죠. 네. 1997년부터 지금 대학에 세종대학교 네네.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로 강당에 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시잖아요. 또 네. 작가로도 활동도 네. 하시면서 근데 그 만화를 그리는 일 그리고 네. 후학을 지도하는 네. 일 뭐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려운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리는 건 제가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네. 너무 쉽고요. 예. 가르치는 건 어딘가 책무 같았어. 네. 제가 지금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학교에 가죠. 그러니까 저는 네. 젊은 작가 시절까지는 제가 학교에 가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저 수혜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호를 목종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때는 이거 아무나 받아도 되나? 네. 근데 엄하게 주시니까 고맙게 무릎 꿇고 받았죠. 목동 목자의 정원정자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머무는 정원이라는 거니까 이게 학교 선생하라는 얘기랑 그러네요. 같잖아요. 네.
목동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그 목중이라는 호흡 때문에, 글 때문에 제가 교수의 길을 그렇게 걷게 됐는지, 아니면 저놈이 아무리 까불어도 저놈은 지금 학교로 가야 돼 라고 그분이 뭔가 알고 써주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뒤로 여기에 들어와서 30년 가까이 지금 학교에서도 있는데, 또 학교도 굉장히 있으시죠? 보람 있고 즐겁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키우는 일에. 만화를 그리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고요, 저한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건 너무 보람 있는 그렇죠. 그런 직업이죠. 네. 즐겁고 보람 있고. 그렇게 아유, 최고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화가를 꿈꾸는 후학들에게 우리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건 뭐 학생들한테 매번 하던 얘기라서 너무 분명하고 너무 쉽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히트 칠까 말까 이런 소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안 볼까, 그리고 내가 이 만화가가 됐을 때 앞으로 히트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만화를 그려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10년 뒤에 만화계는 과연 지금처럼 계속 호황일까, 5만 가지 수만 가지 고민들을 다 하고 오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우물쭈물 하지 마라. 어차피 지름길도 없고 답도 없어, 정답도 없어. 그냥 지금 네가 즐겁고 그리고 싶으면 그냥 그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물쭈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명쾌하십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라. 답은 없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답을 알면은 내가 그저 답 다 알려주지. 내가 지름길로 갔지. 나도 달려봤는데 전혀 답 없어. 네,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오늘의 배터리를 내일 쓰려고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과 최종 서원 궁금합니다. 우선 바로 눈앞에 지금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곽경택이라는 저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친해요. 친한데 그 곽경택 감독하고 남자 이야기를 하나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웹툰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나요? 저는 영화로, 저는 웹툰으로. 투트랙으로 그렇게 달려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다음에 곧 해야 될 작업이고요. 서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사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좀 더 접근해서 알아야 되죠. 부처님 얘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찰 얘기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지 아마도 않을까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찐 불자로서 거듭나시면서 앞으로 이제 사찰 뭐 불교 관련 작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마음 수행이 스스로 되시고 다음 생에는 고승으로 오시지 않을까 하는 또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인연의 고리가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모습만 봐도 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실 것 같고요. 끝으로 BTN 우리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청년을 세우다 홍보위원으로 여기서 제가 여기 초대되어 왔으니까 어쨌든 열왕곡 부처님은 대단하신 부처님이시거든요. 통일 신라 아마 전성기 때 그 부처님 조성된 부처님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신라 천년의 신라인들의 염원이 그게 다 담겨가지고 그 거대한 부처님을 세웠을 텐데 그 부처님이 어쨌든 600년 전에 지진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 묻혀 계시다가 지금 현대에 와서 그렇게 다시 발현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으니까 그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건 우리 국군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전생에서 베풀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그 언덕일 수도 있지 않겠나 공덕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네. 불교 TV 이 불자님들 네. 이번 이 사업에 네. 작게라도 전부들 한 분이라도 더 그렇게 네. 관심 가지고, 관심 네. 가지고 도와주시면 네. 홍보위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우리 이현세 작가님 홍보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정말 바쁘신 중에 이렇게 기꺼이 저희 BTN 지대방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네. 모습으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손님 뵈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대방은 37대 총무원 핵심 정책사업 천년을 세우다의 홍보위원이신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과의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열한국 마애부처님의 출연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의 미래 천년을 여는 대전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부대중 모두가 화합해서 천년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금자 불자님, 김의숙 오정자 불자님, 유숙자 불자님, 윤숙현, 이홍석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법 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